521페이지 가시면 제3절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 절차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자,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제가 편의상 건축주라 할게요. 이게 꿈이시니까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권자한테 허가하는 걸 받고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 건축주가요. 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자, 건축 허가란 걸요. 자, 신청하기 전에요. 자, 내가 해당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건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을 미리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 자, 허가권자한테 자, 사전에 좀 결정을 해달라고 자,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로 부릅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거기 건축의 의는 안 보셔도 되고요. 522페이지 가시면 박스 2번에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가시면 잘 나오거든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건 후에 아니면 전에. 전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자, 그 건축물에 대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있습니까?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이나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결정해달라고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주는요.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할 때요. 자,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서를요.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번에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건축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왜 교통영향평가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 건축주가요.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때요. 내가 허가받으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결정을 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거 주택도 그렇지만 상가도 특히 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주차장을 의무적인 면적을 확보 안 하면 허가란 걸 안 해줘요.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사전결정 신청할 때 미리 교통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허가권자는요. 자, 사전결정을 신청받은 대지 면적이 3번 가시면 환경영향평가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감사회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요. 이 건축주로부터 사전결정을 신청받게 되면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 자, 사전결정을 결정하게 되면 자, 7일 이내요.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4번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받으면 입지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자, 신청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권자로부터 이 사전결정을 만일에 통지받게 되면요. 자, 신청인은요. 자, 4가지 법률에 따른 각종의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거기 5번 있습니까?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자, 아래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본다는 말은 곧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밑에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주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준다는 거거든요. 이 4가지 법률에 따른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가시면
7번에 효력상실해가지고요. 그럼 사전결정 신청자는요.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요.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 자 반드시 2년 동안 쳐주세요. 2년 내에 뭘 신청하라고요? 건축허가 신청을 찍어주세요.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2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때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사전결정 신청한 자가 이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요. 2년 이내에 건축허가만 신청하면 사전결정 통지받은 대로 건축허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허가받는 절차를 보면 자 여기 덜컥 땅이 나와 있는데 땅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안에다가 짓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원래는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건축허가는요. 보통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구청한테 신청하거든요. 수성구에. 수성구청에 내가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건축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한데 허가권자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서. 그래서 덜컥 땅부터 사가지고 건축허가부터 신청하지 말고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한테 미리 사전에 물어보라고. 내가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허가권자한테 사전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미리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통지받은 대로 2년 내에 허가만 신청하면 허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만약에 건축물 지을 계획이 있으시죠? 땅부터 덜컥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구청 가서 미리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허가 신청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제도다 보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럼 우리 건축부에서 허가권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누굴 허가권자라고 부르냐면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자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양갈래로 넣으시면 원칙적인 허가권자는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자 원칙은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원칙적인 허가권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만일에 내가 대구의 수성구에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원칙은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수성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겁니다. 자 만일에 내가 경산에서 만일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경산시장한테 허가받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래는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건축물은요. 규모가 좀 크니까 좀 적으니까 규모가 좀 크니까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직접 허가받는다는 거든요. 이 건축물을 일종의 대형 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적어도 이 건축물은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자 또는입니다. 적어도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좀 대형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는요.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1번 가시면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밑줄 그어두세요. 이거나죠. 또는입니다.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단 3번에 보시면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있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그러면 만일에 수성구에서요 내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대구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축물이 수성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하더라도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이 건축물의 종류가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에는요, 누구한테 허가받으라고? 구청장한테 그대로 허가받으라는 겁니다. 해석되겠습니까? 이 말의 해석? 자, 이제 밑에 박스 4번 가시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 건축 구간은요, 우리 도지역에서는 원칙은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 시장군수가요, 허가를 해주기 전에요, 일정한 밑에 박스 3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에 뭐 받으라고? 승인을 받으라고요? 자,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군수는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가 허가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데 이들이 허가해 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요, 박스 1번 가시면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좀 대형 건축물을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단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가시면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있습니까? 그럼 또 이 말은 뭘까요? 자, 만일에 이 건축물이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이 건축물 종류가 공장이나 창고인 건축물일 때는요,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시면 525페이지에 2번, 3번에 보면요, 이제 공통적인 대화가 나올 텐데, 자, 자연이나 수질 보호 위해서 자,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밑줄 거세요. 에 건축하는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에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밑줄 거세요. 에 건축하는 2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게 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2번, 3번에 있는 건축물은요, 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냐면, 자,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그렇거든요. 단 그 목적이 자연이나 수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한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가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 건축물 네,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이냐면 공동주택하고 2종 건생 중에서 일반 음식점하고 업무시설 중에서 일반 업무시설하고 위락하고 숙박시설 있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기 위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는 거고, 자, 이제 3번 가시면 자,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요, 여기는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기 위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자연이나 수질 환경 보호 목적일 때는 층수나 면적이 있고 자연이나 수질 환경 보호 목적일 때는 층수나 면적이 있고, 주거나 교육 환경 보호 목적일 때는 층수나 면적이 없다고요? 이것만 잘 분류하세요. 지금은 세부적인 아래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요, 이거 2개를 잘 구분하시라고요. 2개를.
이게 좀 헷갈립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시험에 나오면 이게 좀 헷갈린다고요. 자, 그러면 526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6번에 보시면 건축 허가의 거부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권자는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 기본법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이 건축주가요. 이 허가 규정을 준수했으면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허가권자가 자, 허가를 자,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요. 딱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허가 거부하면 안 돼요. 자,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냐면 자, 1번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가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고려할 때 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요. 자, 지금 도로가 있으면 지금 도로 양쪽으로요. 여기가 지금 주거단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거적에 이렇게 주택이 많이 이렇게 밀집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거적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적에 자, 기존에 주택을요. 철거를 해버리고요. 이 주거단지 안에다가 자, 새로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냐면 혹시 모텔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택단지가 많이 밀집한 적에 자, 모텔 같은 이런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것은요.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좀 적합합니까? 좀 부적합합니까? 주택단지가 많이 밀집한 적에 모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텔 같은 시설들은 약간 시외곽이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밀집한 적에 모텔이 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애들 교육 환경에 봤을 때 좀 부적합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건축인의 심의에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거단지 안에 있는 모텔이요. 들어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MBR이야. 뭐냐면 몸부림 모텔이라는 거거든. 이름까지도 몸부림이에요. 모텔 이름이. 그럼 이런 모텔들은 우리 주거환경을 구할 때 좀 되게 부적합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또 그 주택단지 밀집한 지역에 모텔 같은 것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도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 자, 왜 그리 좋아하세요? 보신 적 있습니까? 울산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몸부림 모텔이라고. 자, 이번에 가시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해지구나 자연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나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의 일부 있죠. 공간을 자, 주거나 거실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입니다. 이건 또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작년 여름에 혹시 서울의 서초구 강남에서 반지하 사시던 모녀가 침수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나요? 여름에 비 많이 집중호우 쏟아졌을 때 이거 반지하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실은 우리 지하 상습적으로 비만 많이 오면 침수도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층에다가 주거나 거실 설치하게 되면 자다가 물에 잠겨가지고 사망 우려가 있다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허가를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요. 예전에부터 법이 이랬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건축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다 건축을 해준 거예요. 반지하. 근데 뒤늦게 사고 나니까 어때요? 반지하 다 이제 없애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미 건축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사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반지하 주택 같은 것은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 건축을 하면 안 된다고 바꿔야 돼요. 안 된다고.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7번에요. 자, 건축 허가의 취소에서 보면 양갈로 1번에 필수적 취소 사유가 있고 양갈로 2번에 임의적 취소 사유 있습니까? 임의적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필수적만 기억하세요. 그럼 필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허가권자는 자,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냐면 자, 박스에 1번 가시면 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동안 적으세요. 단 가로 안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 정설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은 공장 밑줄 꺼두세요. 은 몇 년? 3년 동안 감세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주는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 허가라는 걸 받게 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 건축주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은 날로부터 원칙은 몇 년 내? 2년 내 착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이 허가받은 건축물이 공장인 경우에는 몇 년 내? 3년 내만 착수하면 됩니다. 공장이 아닌 건축물은 2년 내 착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필수니까. 단 허가받은 날로부터 착공 이내에 공사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요. 자, 이 건축주가요. 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권을 상실했는데 자,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공장이 아닌 건축물은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이 건축주가요.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다가 자,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려고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았거든요. 그러면 공장이 아닌 건축물은 원래는 몇 년 내 이내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 착수해야 되죠. 자, 이렇게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려고 이 대지에 대해서 땅을 파뜨리면요. 이 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화재가 나와요. 그럼 건축주거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좀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그럼 문화재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까? 콘크리트 쳐가지고 덮어버리면 됩니까? 문화재 원래 그냥 살짝 덮어버리면 됩니까? 그럼 문화재를 다 발굴할 때까지는 공사 착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요. 이때는 공사 착수 기간을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허가권자는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몇 년 범위에서 1년 동안 쓰시고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 밑줄 꺼주세요. 집 지으려고 땅만 파면 문화재 나옵니까? 막 도자기 나오고 합니까? 살짝 덮어버리세요. 특히 경주 같은 지역은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게 사례들이. 그래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만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건축 허가권자는 자, 원칙은 이 사람들, 예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허가를 해준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가진 자, 건축 허가나요.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건축 허가나 착공의 제한 나와 있습니까? 8번. 그러면 이 건축 허가나 착공을 누가 제한할 수 있냐면요. 이 제한권자는요. 자, 국장도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냐면, 자,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등 자,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양걸 이번에 가시면 특강도지사는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사람인데, 자, 이때 국장은요. 자,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모든 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특강도지사는요. 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강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게 되면요. 자,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자,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자, 건축허가나 착공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요. 자,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양갈로 4번에 가시면, 자, 그러면 제한 기간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제한권자들이요.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원칙은 몇 년 이내? 2년 동안 주세요. 이러고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1회에 하나여 몇 년 범위에서 1년 동안 주시고 연장 미주고 주세요. 제한 기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들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때는요. 제한하는 기간은요. 원칙은 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하는데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1회 1년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양갈로 3번에 가시면, 자, 그러면 국장이나 특강도지사는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용 규제 기본부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거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하게 되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이 사실을 공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권자들이 제한할 때는 바로 제한하면 안 되고, 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이때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은 몇 년? 2년을 하고, 이때 1회 1년 법에서 제한 기간은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 9번에요. 529페이지에 자,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축주가요. 이제 허가권자한테 허가받고 이제 공사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허가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는 했는데, 이 건축주가요. 이 공사를 하다가요. 나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갑자기 공사하다가 중단에 부도 날 수도 있습니까? 부도가. 그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도가 나버리면 그 건축 공사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중단되게 돼버리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중단돼 버리면 보통 앞에 공사 현장 앞에다가 빨간색 락카요. 유치권 행사 중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 중. 그런 현장들 보면 좀 어떻던가요? 되게 주변적이 조금 지저분하고, 거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밤에 있죠? 고딩들 안에서 막 숨어서 담배 피고 안에서 술 마시고 그런 우범지대를 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미강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이 건축주에 대해서 나중에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걸 예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예치해야 되냐면 자,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허가권자는요. 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미축거든요.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적어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초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요. 자, 공사비의 몇 퍼센트? 1% 미칠 거세요.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축물 아니에요? 적어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비의 1%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게 되면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자, 이 공사 현장은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펜스 같은 거 있죠?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펜스 같은 거 쭉 쳐가지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해서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30페이지에 오시면 10번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권자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나 지반, 풍, 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그 기간에다 의뢰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허가를 하기 전에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간에다 의뢰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되냐면 자, 박스 1번 가시면 초고층 건축물 있습니까? 초고층 건축물? 우리 초고층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냐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시 볼 텐데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49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493페이지 가시면 양갈로 6번에 초고층 건축물 있습니까? 층수가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바로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시면 530페이지에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있습니까? 1번에 연면적은 얼마 이상이고 10만 이상일 것, 층수는 16층 이상일 것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이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도 16층 이상인 건축을 얘기하는 둘 다 같이 해야 된다고요? 자, 혹시 그 우리 주간반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보통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됩니까? 살고 계신 아파트? 자, 그럼 우리 아파트가 지금 여기 2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 있는 대지 인접해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이 50층짜리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인접대지에 이렇게 50층 이상이 되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초고층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우리 아파트 인접대지에다가 초고층 건축물 같은 거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햇볕을 우리 아파트 대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겠죠. 이런 일조권 문제나
우리가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은요, 층수가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되게 높다 보니까 나중에 이 대지 지방 공사할 때 집안을 아주 튼튼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지방 공사다 보면 우리 인접 아파트에 있는 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속 판다고. 우리 아파트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환경 문제,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잘못하면 금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건물이 되게 높아서 어떤 취지인지 대충 이해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바로 안전 영향 평가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되게 높잖아요. 초고층 건축물이나, 그리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들은 되게 규모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에서 허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권자가 안전영향 평가라는 것을 실시해서 의뢰하라고요. 기관에다가. 자, 이제 532페이지 가시면, 자, 건축 신고 대상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 다음 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 건축부에서 일종의 신고 대상 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그럼 신고 대상 건축물이란 것은요, 좀 규모가 크니까 좀 적으니까, 규모가 좀 적으니까 굳이 허가 안 받고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축이냐면 1번에 먼저 박스 1번 가시면요, 지금 바닥 면적의 합이요, 자, 85제곱미터 이내로요, 증축하거나 개축, 재축하는 건축물 있습니까? 에 대해서는 허가받는다,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요, 자, 좀 이따 밑에 보겠지만, 자,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축물이 단층으로 지었는데, 자, 만일에 100제곱미터 초과죠. 100제곱미터 초과해서 만일에 150제곱미터로 건축하게 되면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는 허가받고 건축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건축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허가받은 건축물이 보니까 너무 살다 보니까 좀 좁다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요, 자, 2층에 50제곱미터만큼을 자, 이렇게 증축을 하고 싶어. 50제곱미터를. 그럼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50제곱미터를 새롭게 증축하고자 할 때는요, 다시 허가받을까요? 아니면 신고하면 될까요? 이건 신고만 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바닥 면적 합이 얼마 이내라면 85 이내라면 이때는 굳이 다시 허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해석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2번하고 3번에 가면요,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있습니까? 자, 3번에 가시면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선 있습니까? 자, 지금 2번, 3번에 공통적인 단어 뭐 나옵니까?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 곱니다.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요. 자, 3층 미만인 이 건축물을 어느 지역에서 건축해요?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비도시지역에 건축을 하거나요. 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은요, 이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둘 다 같이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 때는요. 자, 그러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는요. 허가받을까요? 신고만 될까요? 신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신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땡입니다. 2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 200제곱 미만. 해석됐습니까? 200제곱미터는 미만이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기억. 자, 3층 미만이니까 2층은 미만 맞죠? 2층이니까 3층 미만은 맞아요. 근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면 미만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허가받아야 된다고. 문제 이렇게 냅니다. 여기서 문제 낼 때. 자, 만일에 이걸 지문을 바꿔서요. 자,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대수는 할 때는 신고사항이지, 이거. 해석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개념을 잡으실 땐 미만인지 이상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만인지 이상인지. 자, 그리고 5번에 가시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4번에 가시면요. 지금 높이를 몇 미터 범위에서? 높이를 3미터 이하 범위에서 자, 증축하는 행위 있죠? 이 행위도 허가 안 받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요. 연면적 있습니까? 연면적. 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내란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 건축물이 1층하고 2층으로 지었는데 자,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다 하면 이 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두 개 층인데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로 동일하다면 100제곱미터입니까?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은요. 단층으로 지었는데 이 단층의 바닥 면적이 만일에 100이라면 이 건축물은 연면적이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거든요. 둘 다 100이라고 연면적은. 그래서 이렇게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내인 모든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일에 이게 지금 단층인데요. 이 단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지었다면 이거는 연면적이 100이 초과했습니까? 이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허가받아야 된다고. 해석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허가받은 건축물에요. 이 건축물의 높이 있습니까? 높이. 이 높이를 만일에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해가지고 자, 높이를요. 3m까지만 증축할 때는 새로 증축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될까요? 신고하면 될까요? 아까 바닥 면적이 85 이내로 높이를 3m만 증축하고 싶다고. 이거는 증축할 때는 허가받아요? 신고하면 돼요?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할 때는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5m 증축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고. 3m 이내로 증축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이하니까 이하. 자, 이걸 시험에 낼 때요. 어렵게 내면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내면 좋겠는데 지문으로 낸단 말이야. 이걸 지문으로 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방금 한 것처럼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딱딱 해야 되거든요. 이걸 시험지에 그릴 시간이 없다고. 시험지에. 그리게 되면 1분 지나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딱 해가지고, 아, 이건 신고, 이건 허가. 이걸 딱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처럼 그림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내는거예요. 시험 할 때는요. 그래서 이 파트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자, 그러면 그 책을요. 오른쪽 가로 가시면 53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533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신고 대상 건축은요. 자, 이 건축 신고 환자가요. 허가권자에게 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의 공사에 착수해야 되면 1년 동안 서세요. 1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만일에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거든요. 자,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요. 몇 년 범위에서 1년 동안 주어지고 연장 밑줄 꺼주세요. 착수기간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요. 아까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허가받은 건축물은 허가받은 날부터 원칙은 몇 년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에 착수해야 되죠. 공장만 3년이었고 단 이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착수기간 1년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자 국장이나 특강의사는 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었거든요. 이때 제한기간은 원칙은 2년 이내로 하는데 다만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었죠. 좀 전에 배웠던 거. 자, 우리 신고 대상 건축물은 좀 규모가 적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이 신고한 건축물은요. 신고일로부터 몇 년 내? 1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 파트에서 자 착수기간이나 이런 것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통 다 2년인데 신고 대상 건축물만 1년입니다. 착수기간. 자,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시험에 낼 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건축법 건축 절차에서 자 허가 대상 건축물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 이거 봤던 거고 잠시 쉬었다가요. 저 뒤에 이제 좀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